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변의 조롱과 가족의 동요가 많아지고 있다. 장기 투자자의 숙명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남겼던 것처럼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좋은 고급 마이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잡음이 많이 들어갔던 좋지 않은 음질의 음성으로 제 영상들을 봐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구매한 건 아니고 그냥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성 위주의 영상인데 음성 자체가 안 좋으면 영상 퀄리티가 안 좋은 거다.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허히 그 내용을 받아들였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음성 위주로 얘기하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음성까지 안 좋은 품질로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함께 가기에 좀 애티튜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좀 바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성 아니다. 나 네가 옛날에 쓰던 그 마이크가 더 낫다. 너 괜히 엉뚱한 데다가 돈 쓴 거다. 당장 다시 바꿔라. 이러시면은 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냥 그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돈을 썼고 그 돈 쓴 것만큼의 좀 만족스러운 음향 시스템에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당분간 좀 유지해 보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승장 초입이나 한창 투자 자산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시기에 늘 사람들이 입에 달고 하는 멘트가 있죠. 아, 진짜 왜 이걸 이제 알았지? 너무 후회스럽네요. 야, 이거 나 진짜 500 밑으로 가면 나 1200 밑으로 가면 내가 진짜 풀매수 들어갑니다. 진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실제로 그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결국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죠. 뭐 이 상황은 다분히 공포에 반응한 거예요. 뭐 핑계를 댈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뭔가 깨달았다라고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포에 반응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가격이라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치 있다고 믿는 지표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는 가격의 변화하고 크게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도 없는 걸로 보이고 갑자기 쓰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포감을 이겨내고 하고 있는 그 맹수 소리가 나는 동굴 안으로 모두가 가자! 그래가지고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공포 구간이에요? 아니 진짜 공포 구간에 그렇게 아무도 공포가 안 느끼고 무슨 AI처럼 그냥 하고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공포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고 그 맹수 소리가 났는데 동굴 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살인 기계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단은 흔치 않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러 명의 모여 있는 집단 안에서는 당연히 공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야 어깨 걸고 야 진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어깨 묶어. 그래가지고 묶고서 용기 내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계속 다가간다. 그리고 야 뭐 이렇게 어깨 걸고 하니까 싸울만한데 이렇게 느낄 때 이때는 공포 구간이 아니에요. 모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말이 통하고 모두가 하나 둘 할 때 그 스텝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그건 공포 구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약간 전시 훈련 정도의 느낌이에요. 진짜 공포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서로 걸고 묶었던 어깨 먼저 빼겠다고 그냥 팔 접고 상대방 팔 꺾어가면서 그냥 너도 나도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그냥 아비규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왜냐? 원래 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원래 투자는 독거다입니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평온한 시절이고 전시 상황이 되면 그냥 난 모르겠고 하고 그냥 대열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폭탄 맞아 한마디로 뒤질 것 같으니까 나라도 재빨리 눈치챈 나라도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말 재빠르고 눈치챈 건지 아닌지 어리석게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표적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공포감을 느낄 때는 내 옆에서 같이 팔 걸고 있었던 동료가 내 팔 제끼면서 대열에서 나 밀어내면서 그냥 지 먼저 나가겠다고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가 인간에겐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럴 때 그냥 뿅 하는데 그냥 으아 하고 나 혼자 도망가고 막 뒤에 무슨 뭐 일이 일어났는지 난 뭐 뒤돌아볼 틈도 없죠. 이 영화 1917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폭탄 떨어지면 그냥 냅다 뛰는 겁니다. 이렇게 냅다 뛰고 있을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좀 뭘 잘못 생각했었나? 아, 너무 낙관했나? 아, 리스크를 전혀 생각 못했네. 아,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더 많이 빠진다면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화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지금 현금 있다고 바로바로 쓰면 안 돼. 현금 아끼면서 타이밍 잘 봐야 돼. 지금 현금 굉장히 중요해. 굳이 이 위험한 순간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그래, 그냥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대부분 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죠? 다 맞는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위에 쭉 언급됐던 말들 중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말은 트레이더한테 또 어떤 말은 단기 투자자한테 맞는 말이지 위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맞는 말은 거의 없어요. 투자에는 장기 투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됐던 그러한 합리적으로 보여지거나 이성적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개인의 감정이든 어떤 형태든 그게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한테 맞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에 있었던 문장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한테 맞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니 단기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리스크라는 거는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확실성은 사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불확실성은 투자 세계의 어떤 기본 속성, 디폴트잖아요. 불확실성이 다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변동폭이 없다라고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하는 자체로 봤을 때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리스크를 명명하는 두 번째 손실 가능성이라는 거는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이 많이 떨어져서 거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 있었던 상태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상승장에 호기롭게 샀던 사람들은 사실은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샀던 거고요. 지금 하락장에 용기를 내서 사는 사람들은 손실 가능성이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즉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 때는 사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하면서 안 사고 있다. 이거는 조금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 투자자에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폭락 시즌이니까 낮은 리스크로 시간을 녹여서 평소보다 큰 수익을 치환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근데 그 리스크가 낮아진 상태니까 지금 현재는 낮은 리스크의 시간을 녹여가지고 평소보다
큰 수익을 취한할 수 있는 상태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깨는 브레이크 요소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땐 유일해요. 이 두 가지 논리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지금은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데 맞는 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사실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는 제가 생각할 때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로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투자 자산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내가 상승장이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매수할 때는 내가 투자한 이 자산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전혀 생각을 못 했었다. 근데 이번에 하락장에 와서 보니까 이 자산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니까 빤스를 벗고 있었던 애가 내가 샀던 그 자산이더라. 그렇다면 그건 리스크예요. 두 번째, 투자 방식에 대한 리스크. 그 자산은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그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그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는 지금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장기 투자자이면서도 지금 현재 다양한 이유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만약 본인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상품을 발견했고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강력한 믿음이 생겼는데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폭락한다고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 아니 본인이 그걸 공부했었던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그 상태하고 지금하고 그 본질 가치가 상승장이었을 때랑 하락장이었을 때 그 가격의 변화만에 6개월 1년 사이에 확확 바뀐다? 그 본질 가치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산은 좋은 자산이 아니죠. 정말 그런 식으로 변한다면. 예를 들면 6개월 1년 만에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가 막 달라진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6개월 만에 달라진다.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그런 상황들로 계속 확확 급변하는, 본질 가치 자체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산이라면 그 자산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자산이어야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본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불안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뭔가 본인이 떨리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이 늘었다는 거니까 결국엔 본인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던, 그래서 믿음을 키우던, 아니면 그냥 나머지를 다 정리해 버리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로 귀결되죠. 그리고 이거예요. 애초부터 본인이 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 깜냥 이상을 투자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화 시켜야죠. 너무 과한 리스크를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본인의 과실로 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투자 방식 리스크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도 과도한 부채를 사용해서 본인의 잉여현금 흐름, 월 잉여현금 흐름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구조대로 운영되는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도 본인의 잉여현금 안에서 커버 가능한 구조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가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나는 월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투자로 들어오는 잉여현금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레버리지로 대출 비용을 다 처리하고도 남는다. 아니면 딱 그 비용만큼 안 처리하고 끝난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그 잉여현금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생각대로 한 거니까 그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버 가능한 구조여야
본인의 아까운 자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헐값에 팔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거예요. 상승장 또는 뭐 이제 앞으로 상승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매수를 했다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서도 조금 무리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매달 자산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 근데 하락장이 왔고 더 많은 자산을 더 싼 값에 팔아야 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누구? 본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세팅된 거라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위의 두 가지 리스크, 투자 자산 자체의 리스크, 그 다음에 투자 방식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없는 장기 투자자라면 본인 스스로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 충분한 조건들이 다 완비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뭐 부동산 외치더니 그렇게 설쳐대더니 꼴 좋다 이놈들아. 아이고, 왜 비트코인 네트워크 뭐 해시레이트에 문제 없다며? 뭐 이젠 문제라도 생기셨나? 전기차 시장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고 테슬라 매출은 계속 증가한다면서. 근데 주가 아작났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먹고 날랐나? 미국 주식이 한국보다 좋다며. 뭐 갑자기 안 좋아진 거야. 뭐야?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뭐 흐흐흐 이렇게 한 거에서 웃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하면서 조롱이죠, 조롱. 근데 이런 조롱들의 멘트들만 바뀌지 사실 투자자는 언제나 이런 조롱을 당해요. 그 투자자들 중에서도 특히 단기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든 팔아버리는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 말고 장기간 쭉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를 때도 투자하고 있고 내릴 때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계속 홀더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놀림을 당해요. 근데 단기 투자자나 트레이더는 떨어질 때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롱과 놀림 안 받죠. 그러면 그 둘이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죠? 왜? 놀림 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알려주죠.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한 사람보다 쭉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장기 홀더가 결국엔 승리자, 위너잖아요. 그런 장기 홀더들도 2012년, 13년 요때까지도 계속 하우스 푸어라고. 하우스 푸어 뜻이 집은 있는데 거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당했다니까요. 언론에서도 집 산 사람들을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놀리면서 뭐 너는 보유세 뭐 재산세 다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전세가 좋아. 전세가 마음 편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 조롱과 놀림은 장기 투자자한테는 그냥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지인들의 놀림과 이를 지켜보다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동요되는 가족들, 이 가족들을 진정시키는 끊임없는 멘탈 수련의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하이에나처럼 튀어나오는 주변 친구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아는 사람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돌려가기처럼 아니면 브라질리언 킥인 것처럼 로킥 하는 것 같다가 그냥 하이킥 때리면서 이렇게 놀리죠. 그냥 한번 꺾고 꽈가지고 놀리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 계속 듣거나 막 언론에서 계속 공포감 조성하니까 어때요? 부모님한테 연락 오죠. 너 괜찮니?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연락 오죠. 당신 계좌에 있는 거 빨리 정리해. 이런 가족들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격양돼가지고 또 목소리 높여가지고 한번 싸우기도 하고 됐어! 그러고 끝나기도 하고 그러고서 알았어 뭐 자기가 얘기한 거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 번만 믿어줘 그러면서 무슨 결혼 승낙받는 것처럼 또 그렇게 무릎 꿇고 한번 승낙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별 일이. 이런 끊임없는 멘탈 수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앞에서 얘기했던 본인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의 환경하고도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폭락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야 그냥 사서 보유하고 쭉 있고 깜빡하고 있었다 봤더니 야 보물이 돼 있더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투자를 계속 쭉 기록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들을 게 못 돼요. 왜냐면 진짜 리얼한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그거는 아유 야 뭐 그딴 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다 그게 그런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정작 그들이 그 당시 현장에 있었을 때 아직 꼬맹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느낌일까요? 벌벌 떨고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도 쫄려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도 다 힘들었고 그 힘든 시기를 거쳐가지고 위대한 투자자가 된 건데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서 많이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까먹고 나서 아니 그냥 사서 쭉 보유해. 그냥 오래 갖고 있으면 보물이 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마치 다 큰 아이가 부모님한테 난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았더니 알아서 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있는데 아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컸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물어보는데 저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았더니 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 듣고 있는 부모님 어떻습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져. 왜? 내가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불효막심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크고 가만히 냅뒀더니 보물이 됐네요. 이런 무슨 동화 속의 앞과 뒤만 이어가지고 옛날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앞하고 뒤만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그냥 사서 보유했더니 보물이 됐더라고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 그냥 사서 보유했더니 보물이 됐더라고요의 리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그냥 장기 투자 되게 쉬워 보여요. 그냥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분 겪고 계시죠? 장기 투자가 지금 이게 말이 장기 투자지 장기 꺼내게 생겼잖아요 지금. 원래 주변의 조롱과 공포감 조성, 그 다음에 가족들의 동요와 다툼,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진행되는 끊임없는 추락, 이 세 가지가 하락장 3종 세트예요. 이 하락장 3종 세트가 모두 다 나와야지 진짜 하락이에요. 이런 꼬챙이 하나 들고 어두운 데서 누가 이렇게 쓱 나타나가지고 탁 칠 때 으으으 해가지고 그냥 가위 눌리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야 하락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속에서도 이런 꼬챙이 들고 나타나는 애를 만날 것 같은 상황에서 꼬챙이를 들이미는데도 딱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자의 숙명이고요. 그 옆에서 악마들이 계속 놀리고 막 나를 유혹하고 못살게 굴어도 그냥 목탁 두들기는 느낌으로 아니면 주도문 외우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수도승의 느낌으로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것, 이게 장기 투자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숙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현상이 늘 반복돼요. 늘. 언제까지? 투자를 멈출 때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꼬챙이 들고 있는 애는 맨날 나타나요. 지겹지도 않나 봐. 그냥 맨날 들고 나타나. 띵동 해서 보면 이건 이제 CCTV에 이거 지금 나오는 거죠. 얼마나 시끄럽합니까? 누구세요? 그랬는데 하고 있는데 화면탕 보니까 꼬챙이 보이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제 글과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장기 홀더가 실제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협곡과 바다와 절벽과 이런 것들을 지날 때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이러한 험난한 과정이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장기 투자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쯤이냐?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현재는 요 첫 번째 동그라미 원 쳐놓은 웅덩이 끝쪽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기 투자 여정은
이제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가 참 위대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이거 정말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미지에도 적었지만 이제 언제 요거 표시했는지 좀 확인하려고 요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요거는 영상 나가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날이겠지만 제가 녹화하고 있는 2022년 6월 15일 날 저는 요때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3월 15일 정도에 장기 투자 자신 있는가라고 썼던 그 글에서 그때도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때 We are here가 여기 그냥 언덕백이 빠지기 직전 조금 빠진 부근 그쯤밖에 안 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때 그 영상이랑 글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요때도 죽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어때요? 지금 요 밑에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더 내려왔던 그 길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공포 구간이었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이만큼 더 내려가야지 끝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려간다고 끝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웅덩이에서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웅덩이로 잘못해서 와 하고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점프해서 뿅 해서 한 번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기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중간 정도 갔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그랬다가 또 다시 잡고 올라가려고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잡았는데 흙불이 무너지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겨우겨우 이 웅덩이에서 빠져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제서야 평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물 웅덩이에 가장 깊은 구멍, 이 깊은 구멍 이후에도 빠져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더 이상 깊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생각을 기준으로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200일 이평선이 꺾였고 그게 펴질 때까지의 남아있는 기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 시즌 동안에 우리는 많이 좀 참아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하락장 공포 구간의 3종 세트, 주변 사람들의 놀림, 조롱, 그 다음에 그것에 동요해서 생기는 가족과의 다툼,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눈치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격, 이 세 가지 하락장의 공포 3종 세트를 이겨낸 사람만이 요 웅덩이 구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숨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죠? 그냥 웅덩이 안에 묻히고 흙으로 덮이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락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때 2021년에 뭐 몇 주를 갖고 있었네, 몇 개를 갖고 있었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살아남은 자만이 남아있는 수량을 언급할 수 있는 거지, 죽었는데 무덤에 누구 비트코인 100개 갖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쓰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갖고 있었었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 웅덩이에서 살아나올 때까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들 잘 챙기십시오. 추매를 못하겠거든 갖고 있는 수량만이라도 최대한 지키십시오. 갖고 있는 수량마저 다 털리고 나서 털털 빈털털이 된 상태로 나와가지고 그냥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장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웅덩이 나오면 다시 또 시작입니다. 한동안 다시 또 달려야 돼요. 그 달릴 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공포 구간 언젠간 끝납니다. 절반 정도 지나왔고 앞으로 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구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제 말씀을 좀 희망처럼 드리면서 남은 기간 공포에 젖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공포의 투매 아니면 괜히 주변 사람들과 시비 붙어가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말싸움하고 감정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들,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일 땐 어떤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걸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현인들의 투자 그루들의 글들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그 둘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지만 리스펙 투자 플랜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진정한 장기 투자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저와 함께 호흡해 주시거나, 마이크도 샀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고품질 영상을 계속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영상 얘기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멘트 뭐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